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내우 행복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늘 더해봄 에스트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더해봄 우리 주치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뭐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정말 그 행복한 이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습니다. 또 웃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로 보면 10위권입니다. 근데 이제 웃음은 우리 51위니까 정말 아주 후진국 그런 수준인데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웃음을 많이 웃고 정말 행복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니까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이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 이런 것을 실제 배우고 또 듣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행복이 뭐 중요하지만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행복을 돈 주고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다 같이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살 예방협회 순천 지부장을 맡고 있고요. 글로벌 인재양성연구소 수석 강사, 더해봄 전임 강사, 반석이엔지 대표를 역임했고 우석대와 성하대 예대 교수를 잠깐 역임했습니다. 수상한 경력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했던 신내우 행복연구소 신내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그 순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또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행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복이란 여러분들 그 행복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뭐예요? 행복의 뿌리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래서 행복의 뿌리는 감사다. 혹시 그 행복의 반대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행복의 반대말. 대부분 그 사람들은 행복 그러면 반대가 이 불행이라고 하는데 불행이 아니고 불만이랍니다. 불만. 불만. 사람은 살면서 이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불만. 또 반대로 우리 감사를 많이 외칩니다만은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평. 또 잘 모르시죠? 저도 이 사전 보면은 감사가 반대말이 없어요. 제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를 매일같이 공짜로 마시고 있는데 혹시 감사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고 이 아름다운 이 강산 정말 여러분들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 이 앞주는 뭐 환경주간 환경의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하는데 다 같이 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답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행복은 사전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측면은 먼저 그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잠깐 그 즐거움도 있고 그러죠.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생활에서 그 만족된 그러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충만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 이러한 것들은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오늘 잠깐 행복했다가 내일 또 불평불만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진정한 그런 그 행복이 아니고 아주 일시적인 것인데 이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그 겨울철에 중마노인복지관에서 김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얼굴이 마치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복해 보입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어제 오늘이 아니고 2000년도 초부터 7, 8년도부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봉사하는 기간이 우리 그 순천의 그 별량에 가면은 섬돌요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학교를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그 요양원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운동장이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삽이나 갱이를 가지고 직접 땀을 흘려가면서 싹 고르고 새끼로 줄로 쳐가지고 잔디를 심어주는 그러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더 진정한 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또 그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행복해질 거라고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불행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한마디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약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그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생각을 하다가 꿈 넘어 꿈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꿈 넘어 꿈이라는 내용은 내가 꿈이 의사다. 내가 꿈이 선생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달성된 이후에 안치한 이후에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꿈 넘어 꿈이고 또 우리 어린 그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말까 해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아는 분 손 들어봐라 했더니, 뒤에 있는 우리 그 젊은 초등학교 학생이 손을 들면 얘기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왜라는 이제 답을 했죠. 왜 그런지. 이제 가장 핵심이 왜니.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을 그 이야기해서 선물도 주고 많은 그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이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는 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당당하게 행복합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가 아까 그 행복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최근에 감사 일기도 과거에 써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블로그를 배워서 우리 그 정용수 PD님으로부터 블로그를 배워가지고 감사 일기를 쓰게 됐는데 오늘이 딱 15일 보름째입니다. 정말 하루 쓰고 그 다음날 쓰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그만둘까 했는데 정말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쓰다 보니까 지금 보름째 왔는데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보름밖에 안 됐지만 이 행복 일기를 쓰다 보니까 행복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점심도 식사를 사준 사람이 있고요. 저녁도 식사를 사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연일치지만 우연일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생활을 하니까 이런 것부터 변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도 감사 일기를 쓰시고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감사는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만족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들게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건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감사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가 다른 것이나 틀린 것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교를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 서울에서 정말 부부간에 못 배워가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이 부부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실하게 일해서 모으고 해서 진짜 단가 그다음에 월세로 전세로 해가지고 15평 아파트를 살아가지고 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진짜 어린 애들이 나무 집에서 화장실 한번 가기 위해서 눈치 보고 뭐 하고 했는데 자기 집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시내를 가다가 어렸을 때 고향에서 만난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서로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전화번호만 주고 갔다가 며칠 후에 연락이 돼서 친구 집에를 놀러 갔는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큰 집에 살고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집도 크고 테레비도 크고 살림살이나 이것이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차 한 잔 얻어먹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집에를 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못 사나 하기를 보니까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더라 이게요. 남편 하나 잘 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나는 내 친구보다 어렸을 때 공부도 더 잘했고 또 친구보다 더 잘 살았고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남편을 잘 못 만난 거, 그거 하나더라. 그래서 이분이 남편에 대한 이제 원망이 이제 싹이 터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맨날 그 감산 생활 중에서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불행한 이혼까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어떠한 경우든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행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19세기는 미국의 그 노예 해방 등 온 세계인들이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 어떤 그 잘 살고 계셨던 그런 그 시기여가지고 모든 그 세계인들이 자유를 외치는 그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자유세기라고 합니다. 20세기 와서는 이제 자유가 보장이 되고 하니까 뭐 양반, 쌍놈, 남녀관계 평등을 이제 부르짖기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는 이제 평등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는 이제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고 좀 먹을만 하니까 이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행복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행복이란 단어가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지나가는 심지어 뭐 식당도 행복식당, 병원도 행복식당, 또 직장도 뭐 행복한 또 직장, 우리 또 뭐 우리 지역이 또 행복한 사회, 또 이런 어떤 행복의 단어가 불과 나온 지가 한 15년에서 20년 이 사이입니다.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그 언론을 보니까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행복학이다. 이 신문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해보고 기업체 회장도 해보고 또 판검사도 해보고 많은 어떤 그 정치인도 해보고 했지만은 정말 그 행복을 모르고 살았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이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수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지 이렇게 해서 그 마침 행복학과가 생겨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됐다 하는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내용이 책자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치원 또 뭐 중고등학교에서 좋은 학교를 하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복을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10가지 행복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놨습니다만은 간단히 한번 몇 가지를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그 인정을 해라. 그 다음에 겸손하고 느리단 삶을 살아라. 이 교만하면은 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그 식사할 때 TV를 끄고 대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연속극이 또 어떤 내용이 좋아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이 어린 애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살지만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대요. 어떤 학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0년 후 2030년 때에는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위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라. 우리가 좀 뭐 일자리 아까 일자리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취업할 데가. 그 다음에 또 뭐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자연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 평화를 위해 노력해라. 우리 한국은 그 어떤 그 세계에서
가장 분단된 유일한 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이 평화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행복의 조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5가지 핵심 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행복의 조건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뭐 말할 것 없이 건강하면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첫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1도, 제2도, 제3도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건강을 지킬 줄을 몰라요. 우리가 집안에 가정에 꾸미는 것도 직장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못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관리 못하면 하루아침에 갑니다. 제가 아는 그 옛날 뭐 순천 여기서 보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돈이 막 뭐 몇십억이 되니까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술 그것도 양주 비싼 걸로 막 먹고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경화로 죽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야, 그 친구 멋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관리 못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건강, 아까도 우울증 한 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영적인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육적인 건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음식은 한 75%, 소식하는 것이 좋고요. 소식이 거의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하는 것이지만은 잠은 꼭 12시 전에, 어떤 경우들은 뭐 10시나 11시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도 12시 전에 잠은 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10,000보를 뭐 꾸준히 걷고 있습니다만은, 건강관리 철저히 하는 것, 무엇보다도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육적인 그런 건강들은 뭐 알다시피 웃음, 또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뭐 웃음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만명통치약입니다. 항상 웃고 사랑하는 그런 그 삶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재직 때 보니까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보면 큰 바위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일은 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 88 이후 우리나라 이 노사 문제, 제가 이 노무를 최초 조합 결성할 때부터 이 관리자로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급여를 주고 복리후생으로 해서 사택도 주고 많은 것들을 주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소수 이루는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정말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건강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노사 문제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 88년도 그때부터 이 노무 관리를 해서 노무팀장, 또 노무부서장, 또 행정교육실장까지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일본 가면요, 일본 국민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 진짜 혼을 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보다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혼을 담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기쁘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공부도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웃음입니다. 웃음은 뭐 여러분 뭐 다 알다시피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일상을 한번 봐보세요. 웃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없어요, 없어. 이 상가들이 쭉 있으면 걸어가면서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아마 한 50명 중에 웃는 사람 한 명이나 있을까? 아니,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야, 자네 웃음이 말이야 100만불짜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시간 나면은 웃음 치료나 웃음 지도 자격증을 따야겠다 해서 마침 은퇴를 하고 그런 기회가 돼서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 같이 수강료를 주고 웃음 치료 자격증을 땄습니다만은 요즘 너무 흐뭇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많이 웃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호탕하게 한번 웃으면 돈으로 환산하니까 250만 원의 가치를 간다고 책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은퇴하고 지금 비록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마음적으로 하루에 한 달에 7,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면 내가 돈은 언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이제 웃음 치료사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한 것을 들어봤는데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1시간을 다 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마지막 딱 하는데 저 뒤에서 나이 좀 드신 분이 딱 질문을 하더라 여기에요. 그래서 속으로 뭐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면서 예 하고 했더니 아니 아까 강사가 말이야 시간을 정해놓고 쓰면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장이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교육을 잘못해서 그랬나 하고 했더니 그런 질문에 자신 있게 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벽에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은 오래 못 웃습니다. 3분 5분 이 정도가 가장 좋은데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이 생활을 매일같이 하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얼굴이 바꿔져요. 3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본인 스스로.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강사님께서 말한 대로 했더니 내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리고 나서도 이분은 계속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이 되니까 정말 자기 인상이 바꿔지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장님께서 또 그 강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고맙다. 이런 전화가 왔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또 모든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우리 약도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먹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사랑인데 우리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이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합니다만은 내가 아까도 마음이라지만 우리 마누라가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달라져. 반면에 항상 나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해하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저번에 조특강 할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노래할 때도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노래할 때도. 정말 그건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 그래야만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과서는 아닙니다만은 그 책에 보니까 고구마나 쌀, 밥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사랑해주고 또 저주하고 하는 그 결과가 여러분들 다 알고요. 아마 안 해본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집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한쪽은 매일같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한쪽은 매일같이 야 내가 너를 저주한다 하고 해보면 한 달 후면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개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아까도 뭐 자연도 사랑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믿음입니다만은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제 뭐 결혼한 지가 벌써 34년 됐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사실 대대로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냥 묘하게 그런 필이, 야, 너는 배우자를 믿는 사람을 선택해라 하는 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양경희 권사와 같이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꼭 믿는 사람, 남편이 정말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아내는 집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 정말 진정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따 뒤에 뭐 사진 나옵니다만은 저는 가족들이 4명입니다. 4명. 예. 일남 3녀예요. 사실 우리 때 뭐 대부분이 1명, 2명인데 예, 4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여자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행복은 선택이다 했습니다만은 선택을 해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행복의 뜻은 아마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가훈으로 써왔어요. 우리 집 가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내가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 가훈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항상 어떤 일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했고, 또 우린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정말 그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키가 이제 3가지입니다마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오늘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아까 뭐 웃음이나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마음의 평강,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또 성경 말씀을 잠깐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을 행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풍요로운 삶을 살라 그러면 우리가 일시백천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선을 행하라.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하라. 또 10은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웃어라. 100은 하루에 100자를 써라. 1000은 하루에 1000자는 읽어라. 만은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라. 아마 이와 같이 4가지, 5가지를 실천하면은 치매 걸릴 일도 없고 건강도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하루에 한 가지 선이지만 일시백천만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 기도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가. 또 기도는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우리가 이 속담에 있습니다만은 나무도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 하듯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야는 그 간절히 그 기도해서 365일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왔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는 것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뭐 하다가 기도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특히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불평불면보다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뭐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아까 뿌리가 이제 감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실 그 직장 생활할 때 삼식감사 공모전을 전사에 게시를 해서 했어요. 전사. 해가지고 이 책자로 만들었는데, 우연히 내가 오늘 보니까 이 책이 있어서 내가 사실 확인하고 하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하고 또 감사 나눔 교육을 받을 때, 백감사를 쓸 때 1등으로 내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던데, 이걸 보니까, 제일 첫 표지에 행정지원실장 신내우에서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로 한 것보다는 직접 가져오면 실감이 날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감사가 회사에 입사한 지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직장이고 마지막 직장이기 때문에 항상 천직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쭉 내려가서 그동안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도에 근로의 날 정부 포상인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어머님이 건강했습니다마는 어머님께서 91세 고령인데도 질병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결혼 기념일과 생일에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내가 사치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그 당시가 이제 우리 순천의 정어막남회 할 때인데 금년초 우리 집에 귀한 손님 도둑입니다, 사실. 도둑이 찾아와 현금 등 도난을 당했는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고 불의이웃으로 이웃을 돕는다 생각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들고 뭐 할 때도 감사해라 했는데 정말 저는 만약에 이때 내가 감사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하고 했으면은 왜 집에 안 있었고 어디 갔냐 하고 싸움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불의기 돕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웃고 했더니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또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큰 사고나 아픔 없이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최선이라는 가온 아래 우리는 항상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삶이 쭉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제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뭐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우리 노사 관계 노사협의회라고 회의가 있어요. 조합 측 또 회사 측. 저는 이제 회사 측의 위원으로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뭐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어떤 행복 단어가 나와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막 뭐 이런 이야기 이럴 때 행복하다 이야기를 해서 쭉 듣고 있다가 제가 그렇습니다. 사장님
행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뿌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년 전부터 공적인 전화가 오면은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 그러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계시록에 사례게시를 해라. 전사.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그 우리 박상길 성모님 계십니다만 그분은 지금도 전화하면 감사합니다, 박상길이에요.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이제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만은 예, 정말 전사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전사계시를. 예. 그래서 이제 그 뿌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는 요즘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일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그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그 환경,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런 그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쁘고 웃고 사는데 건강이 안 좋을 수 없습니다. 예, 건강이 좋습니다. 또 대인 관계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첫 그 몇 초가 사람의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하듯이 항상 웃고 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 대인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인 관계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결혼해서 34년 동안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가족에 정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애들이 4명이기 때문에 저희 선배들이나 누구 아는 분들이 야 어떻게 애들을 다 길러 하냐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무심코 하지만 이야기했지만은 저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다 예비해 주실 겁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우리 큰애는 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정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 때 100% 받고 장학금을 해서 다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회사에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고 다닌 거예요. 돈을 벌고. 예, 둘째도 역시 지금 그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로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100%는 아니지만 잘해서 이렇게 받고 또 셋째는 참 우연일치지만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그 성공문화 장학회라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되지만 해주려고 보니까 그런 세상이 없어요. 그 세상이. 2번 공고에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딸은 해주면 어떠냐 했더니 좋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올 100%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올 100%를. 그리고 이제 우리 넷째 이제 영기는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일상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 여기.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면은 성공의 기름길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도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까지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복이며 선물임에 틀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가족 사진인데요. 좀 이따 우리 가족 사진을 제가 뭐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와 행복이라는 내용입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행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는 곳에는 행복도 찾아오지 않는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 나에게 있는 거에. 예, 비록 적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 아까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우리 집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했던 것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 더해봄 시니어센터 모든 직원과 가족, 그리고 줌으로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 다 함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아까 우리 가족이 일남 삼녀라고 했습니다만은 제일 키가 큰 이쪽에 우측에 있는 키 큰 남자가 우리 그 사입니다, 사입. 그 다음에 이제 안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애손자. 아직 뭐 돌이 안 지났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그 2021년 1월 초에 집에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만은 특히 1월 초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했던 사진인데 그 옆에가 우리 큰 딸, 가운데가 이제 셋째 딸, 그 옆에가 이제 둘째 딸, 장남. 우리 애들이 4명입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가 우린, 자녀들이 행복해요. 4자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린 하면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행복해요. 진짜 제비들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막 하듯이 그 이야기를 수십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빠가 이야기하면 우리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작년 연말에 우연히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을 갑자기 해라고 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금년 연말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은퇴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웃과 즉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참 우연한 뭐 간증을 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간증을 했고 또 최근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평생 살아갈 것이냐, 인생의 이막을 이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저의 사명 서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 서름을 통해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관계를 했습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죠. 바탕으로 배우고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금년 2월 5일 날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실제 배우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나누면 2배로 커지고 행복하다고 합니다만 나누면서 이 내용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 사명이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겠다. 정말 이런 각오로 제가 이 사명문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웃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순천시는 정원의 도시라고 합니다. 정원의 도시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뭐 젊은 층들 자살도 많고 또 노인들 빈곤하고 또 뭐 고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아중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4차 산업혁명이나 5지 혁명의 결론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청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